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한 긴장감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신의 일들을 포기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기도 한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부상과 시합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김연아를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과 성공의 비결을 함께 배워보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 2009년 3월 28일 밤에 장막이 내린 가운데 스테이지는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의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김연아, 그녀는 우리의 희망이자 별이었다. 네 번째 순서로 등장한 그녀는 기대와 관심 속에서 나른한 스테이지로 발을 디뎠다. 그녀의 선택은 죽음의 무도였다. 이 작품은 그녀의 뛰어난 기량을 입증해온 작품으로 아름다움과 기술이 어우러진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손꼽히곤 했다. 한없이 펼쳐지는 고난과 시련들이 고스란히 녹아든 프로그램은 관중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렇게 연하는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춤추며 마치 자연 그 자체였다. 그녀의 물오른 눈빛은 보는 이들을 사로잡았고 모든 이들은 그 순간에 멈춰 아름다운 숨을 죽이며 그녀의 연기에 푹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연하.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놀라운 성취를 꿈꾸었다. 그리고 그 꿈은 2009년 봄 현실이 되었다. 그날의 연기엔 끝이 없는 환호와 영광으로 가득하였고 그녀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76.12점. 그것은 그녀가 이룬 새로운 증거였고 그 자리에 그녀와 그녀의 정수만이 존재했던 것이었다. 그날 우리는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다. 어떤 선수들이든 시합 때가 되면 긴장감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연아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김연아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시합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특히 여자 싱글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하늘이 내려준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연아를 지도하였던 브라이언 오서 코치는 두려움과 고통에 대처하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연아가 스케이팅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고통을 참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고 심지어 미소까지 잃지 않는 연아의 모습이 그녀가 좌절에 대하는 방식이 나는 너무 좋았다. 그날의 현장의 분위기와 어머니의 조언을 들어보자. 시합 당일 아침 선수들이 몸을 푸는 연습장.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공기 자체가 팽팽하다. 나는 거기에서 그날의 경기 성적을 점치게 된다. 아, 오늘 제가 이기겠구나. 쟤는 오늘 불안하네. 조금 과장하자면 그곳은 마치 맹수들이 공격하기 전에 맴을 돌며 서로를 견제하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국제대회를 따라다니며 몇 번 지켜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연습장에서 기가 죽은 듯 보이는 선수는 실제 시합 때도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래서 나는 연아에게도 항상 당부했다. 연아야, 당당하게 허리 펴고 다녀. 시선이 마주쳐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 초반에 길을 잡아.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 그런 자신감은 정말 효과가 있었다. 사람들은 시합 때 연아가 보여주는 의연함에 놀란다. 시합 도중 실수를 하면 관중들은 조마조마한데도 연아는 오히려 웃으면서 다시 리듬을 찾는다. 그런 나조차도 부러운 연아의 타고난 대담함이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노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은 준비되었을 때 나온다. 자신이 흘린 땀, 눈물, 잠 못 자고 투자한 시간, 포기한 즐거움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온다. 연아가 보여주는 대범함은 결코 타고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마음, 아마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게다. 그러면 김연아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엄마 박미희 씨,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쓴 책에 따르면 약 6가지 정도의 성공 요인이 있다. 첫째, 즐겁게 한다. 둘째, 해내겠다는 집념을 가졌다. 셋째, 좋아하는 일은 스스로 배운다.
넷째, 노력으로 완성한다. 다섯째, 뚜렷한 대상이 있는 꿈을 꾼다. 여섯째, 큰 경기를 통해 슬럼프를 극복한다. 그럼 그 요인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김연아 성공의 비결. 첫째, 즐겁게 한다. 연아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늘 싱글벙글이었다. 스케이트가 재밌니? 너무 재밌어. 여느 아이들처럼 미술학원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에도 보내봤지만 그렇게 재미있어 한 적은 없었다. 빈 시간 동안 연아는 틈만 나면 스케이트 선수들의 비디오를 틀어놓고 보고 또 봤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도 자기가 갈 길은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결국 소질이 아닐까? 물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개입될 수도 있다. 연아의 경우는 운이 좋았다. 그토록 좋아하는데 마침 스케이트에 요구되는 몸의 감각이나 체력, 체형, 근성과 승부욕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아이의 미래는 결국 아이가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지를 말로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행동으로, 표정으로, 감정으로 반드시 보여준다. 부모는 그저 아이를 눈여겨 지켜보면 된다. 부모 자신이 만든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이를 관찰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말을 해준다.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둘째, 이기겠다는 집념을 가졌다. 스케이트를 처음 시작하던 무렵 연아는 지는 건 못 참는 꼬마로 유명했다. 개인 레슨을 시작한 뒤 연아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운동을 했다. 개인 레슨이라고는 하지만 코치는 대여섯 명의 선수들을 함께 지도한다. 다만 단체 강습은 진도가 똑같이 나가는 데 비해 개인 레슨은 각자의 진도에 맞춰 각각 지도한다는 점이 다르다. 연아는 다른 선수들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였으면서도 기어코 그 아이들을 이기려고 했다. 게임이 됐든 과제가 됐든 어떤 승부라도 꼭 이겨내려고 했다. 한 번은 코치가 빙판 위에 원을 그리는 과제를 내주었다. 연아는 시작하자마자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짝이 맞지 않는 장갑을 끼고 있었던 연아를 코치가 장난 삼아 놀린 적이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연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과제에만 집중했다. 지상훈련을 하면서 트랙 게임을 할 때도 코치가 슬쩍 연아의 승부욕을 자극한 적이 있었다. 너 쟤들한테 지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연아는 기를 쓰고 달렸다. 워낙 큰 애들이라 상대가 안 되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 이기려고 했다. 꼬맹이가 덤비는 게 재미있어서 다른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너만 손해지 하며 놀려대도 연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자기 자신한테는 승부였던 것이다. 간혹 나는 지는 것을 못 참고 자존심도 강한 연아의 기질을 이용해 동기를 부여하곤 했다. 연아는 일찌감치 두각을 보였던 까닭에 주위에서 지켜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이 어린애가 얼마만큼 해낼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격려 어린 시선도 있었고 시샘 섞인 시선도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나태해지려 할 때 한마디만 던지면 연아는 무섭게 다시 일어났다. 너 그러다가 그럼 그렇지. 잠깐 반짝했던 애구나 하는 소리나 듣게 되면 어떡하니? 다들 김연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 보여줘서 되겠니? 연아는 악착같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남달랐다. 처음 배울 때는 할 때마다 넘어지게 마련인데 성격이 급해서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하면서 남보다 몇 번을 더 했다. 욕심만큼 잘 안 되면 엉엉 울면서 하고 잠까지 못 자며 속상해했다. 연습도 남들 한 번 할 때 두 번씩 했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이 1년 연습하는 기간 동안 연아는 2년치를 연습한 셈이었다. 의지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다. 스스로 잘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채찍 따위는 필요 없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극을 주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무엇이 아이에게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다. 셋째, 좋아하는 일은 스스로 배운다. 연아가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던 해에 동계올림픽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피겨 스케이팅 장면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녹화까지 해서 수없이 보고 또 봤다.
연아는 그렇게 반복해서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따라하길 즐겼는데 나중에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동원했다. 링크에서 아예 올림픽 놀이를 했던 것이다. 쉬는 시간이면 같이 배우는 언니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자에게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이름을 정해주었다. 그리고 각자가 그 선수가 되어 동작을 하게 했다. 놀이이긴 했지만 아주 진지했고 격식까지 똑같이 지켰다. 해당 선수는 펜스에 딱 붙어 서 있다가 미셸 콴 하고 호명되면 링크 중앙으로 나가 자리를 잡고 동작을 시작하는 것이다. 비디오를 얼마나 봤던지 연아는 안무의 순서도 빠짐없이 외우고 있었다. 그때는 꿈이나 목표 같은 것을 모를 때였으니 아마도 막연히 저렇게 멋있게 하고 싶다는 동경이 있었던 것 같다. 닮고 싶은 대상을 만들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 것은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자신이 새로운 동작을 하나씩 배울 때에도 비디오에서 봤던 유명 선수의 동작을 기억해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다. 영어 공부에서였다. 연아가 스케이트장을 오가는 차 안에서 나는 영어 테이프를 틀어줬다. 큰애가 듣던 테이프였다. 큰애는 돈을 들여서 따로 가르쳤지만 연아한테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그래서 언니가 듣던 테이프를 오가는 차 안에서 20분에서 30분 동안 매일 들려줬다. 물론 특별한 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영어가 낯설지 않도록만 해주고 싶었다. 얼마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연아는 그것을 스스로 따라했는데 대충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대모사를 하듯 똑같이 따라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들리는 대로 따라했다. 남자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처럼, 아이 목소리는 아이 목소리처럼 따라했다. 스케이팅 선수의 동작을 따라할 때 표정까지 따라하듯이 말이다. 그러다 가끔은 책을 펼쳐보기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연아가 갑자기 영어를 읽었다. 순간 놀랐지만 내 짐작으로는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리라 생각했다. 나는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해 아무 페이지나 펼친 뒤 읽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냈다. 그때 깨달았다. 좋아하는 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오로지 반복해서 듣고 따라한 것만으로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구나. 넷째, 노력으로 완성한다. 연아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우리 불 꺼야 돼요. 조금만요. 아직 2세트 더 남았어요. 밤마다 스케이트장을 외롭게 지키던 우리 모녀가 수없이 들었던 말이다. 전용 링크가 없는 탓에 피겨 선수들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연습 시간을 피해 오전 한 차례와 저녁 한 차례씩 연습을 한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어린 선수들도 매일 밤 12시, 1시까지 연습을 하고 녹초가 돼서 돌아간다. 그러니 어린 선수들의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까지 생길 정도다. 너무 늦은 시간에 연습이 끝나니 운동 후에는 대부분 스트레칭도 안 하고 신발을 벗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스케이트는 근육을 많이 쓰는 격렬한 운동이고 더욱이 차가 운 빙판 위에서 몸을 쓰기 때문에 근육의 이완과 정리에 몇 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몸을 제대로 풀지 않고 얼음 위에서 점프를 하는 것은 부상을 부르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비 운동 못지않게 정리 운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리는 연습이 12시에 끝나든 1시에 끝나든 스트레칭과 정리 운동을 다 한 뒤에 돌아갔다. 셔터를 내려야 한다는 관리자의 짜증 섞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할 것은 다 한다. 그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매일 밤늦게까지 운동하고 가더니 이런 결과가 있네 하시며 칭찬을 해준다. 연아와 나는 꾀부리지 않고 해왔다. 서로 신경전을 부리느라 날이 곤두서 있을 때에도 정리운동은 꼬박꼬박했다. 부상을 안 당하려면 들어가기 전에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던 코치 선생님의 말을 경전처럼 신봉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노력과 재능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모차르트는 5살 때 피아노 곡을 작곡했고 타이거 우즈는 2살 때부터 골프채를 잡아 6살 때는 골프 신동으로 유명해졌다. 그러고 보면 천재들은 확실히 다르긴 하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기에 보인 천재성을 그냥 즐기기만 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연아에게도 전문가들은 천재성이 있다고들 얘기한다. 타고난 조건과 재능이 스케이트를 하기에 남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
연하를 지켜봐온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쩌면 천재성이라는 것은 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서 조금씩 벌어질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활짝 피어나는 꽃말이다. 노력과 재능은 서로를 보완한다. 재능은 노력 없이 피어날 수 없고 노력은 재능이 없으면 큰 성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점프를 하나씩 배워가다가 연하는 6학년 때 그 어렵다는 트리플 점프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 이후부터는 기술이든 연기력이든 조금만 건드려주면 한꺼번에 피어올랐다. 물도 끓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는 변화가 적다. 그러다 갑자기 보글보글 끓어오르듯 재능이라는 것도 노력이라는 군부를 열심히 떼다 보면 한꺼번에 피어오르는 순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노력한 것을 어느 정도 결과로 나타내주는 아이라면 계속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연하는 매일 100% 최선을 다한다. 모든 스텝, 모든 표현, 음악의 뉘앙스까지 해석하고 연습한다. 그녀는 마치 고성능 엑셀러레이터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열정은 더욱 커져간다. 연하는 전체 프로그램의 안무와 스텝들을 그대로 고수한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좀 더 쉽게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실로 포기를 모르는 선수이며 무엇이든 배우고자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이다. 연하는 그 프로그램을 연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며 기어코 완성하고 만다. 대회에 나가서는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팬들의 성원을 느끼면서 그동안의 연습 덕분에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음을 스스로 믿는다. 넘치는 재능에도 열정이 없다면 훌륭한 스케이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스스로 불꽃이 되어 관중을 열기에 휩싸이게 하는 진정한 예술가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스케이팅에 대한 연하의 열정이 다른 모든 재능과 결합되어 그녀를 진정한 스케이터로 만들고 있다. 5째, 뚜렷한 대상이 있는 꿈을 꾼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연하는 미셸 쾅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은 저 멀리 별처럼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던 꿈이었다. 국제대회에서 한국 피겨 선수가 입상할 수 있으리라는 것조차 그야말로 꿈 같은 소리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꿈을 품에 안고 자라던 꼬마가 어느덧 자라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어했던 영웅이 누비던 무대를 스스로 밟고 있다니. 우리 모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며 감격에 겨워한다. 미셸 콴은 전설적인 중국계 미국 피겨 선수로 14살이던 1994년에 세계 주니어 대회를 제패했고 1996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세계대회 5번 우승, 전미대회 9번 우승의 기록도 세우고 있다. 마침 연하가 스케이트를 시작하던 무렵 미셸 콴은 한창 전성기를 맞고 있어서 연하도 나도 설레면서 경기를 지켜보던 기억이 있다. 미셸 콴은 안타깝게도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만 따고 금메달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래도록 감동을 주는 그녀의 연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연하도 늘 감동을 주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한다. 아직도 미셸 콴이라는 영웅이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꿈을 먹으며 자란다. 어린 시절에는 꿈도 참 많다. 어린아이라면 어떤 꿈인들 꾸지 못할까? 그런데 그 수많은 꿈들 속에서도 한 가지 뚜렷한 대상을 향해 달려갈 때 아이들은 큰 힘을 발휘한다. 그것은 주변에서 도와줘야 할 몫이기도 하다. 스케이트를 시작하면서 나는 당시 최고의 선수이던 미셸 콴의 비디오를 사주며 연하가 멋진 선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왔다. 연습이 힘들어 지칠 때면 가끔 그 꿈을 상기시켜주며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등을 두드렸다. 꿈은 높이 잡고 계획은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꿈과 계획은 다르다. 꿈은 크게 갖되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항상 세워두고 있어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종종 걸음으로 갈지,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가야 할지, 조금 더 달려야 할지, 잠시 어긋나 있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지 등 그 자리에 설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 가끔 어린 선수들의 엄마들이 내게 한숨을 쉬며 말한다. 언제 연하처럼 되지? 까마득해요. 그럴 때면 나는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준다. 그냥 바로 앞에 목표, 이번 시즌 대회,
지금 배우고 있는 점프, 그것 하나만 보고 가라고. 그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목표가 보이고 그것을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 성큼 앞으로 나가 있을 거라고. 꿈은 꿈꾸는 사람의 몫이다. 꿈은 아이의 몫이다. 엄마는 안내자다. 꿈으로 가는 길목의 안내자. 아이가 외롭지 않게 불을 밝혀주는 사람. 엄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섯째, 큰 대회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동기가 된다. 엄마와 싸우면서 힘들게 연습을 해나가는 동안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회의를 품게 된다.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새겨온 꿈이 있다 하더라도 지치게 마련이다. 그럴 때 동기는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된다.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세계대회만큼 좋은 영양제가 없다. 한번 참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의욕이 생겨난다. 그럴 때 엄마도 간섭할 게 없다. 자기 스스로 의욕이 생겨서 하는 것은 옆에서 보조만 맞추면 된다. 그때 엄마는 새롭게 목표를 재정비해주면 된다. 연아도 한때 슬럼프가 있었다. 한때는 국내에서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뭘 더 발전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점프는 다 완성되었지만 의욕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무대를 경험하면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서구 선수들이 풍부한 표현력으로 스케이팅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당시만 해도 소극적으로 표현하던 국내 선수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아이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난 뒤에는 더 이상의 자극이 필요 없는 것 같다. 스스로 느끼고 변화한다. 따라서 경험을 접하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에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피겨의 경우에는 전지훈련도 도움이 된다. 우물 안을 떠나 조금이라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는 것이다. 국내 대회 출전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대회든 국내 대회든 거기에서 얻는 점수 이상의 수확이 분명히 있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자극을 얻게 되는 것은 메달을 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성과다.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김연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이야기는 김연아 엄마 박미희 씨가 쓴 아이의 재능에 꿈의 날개를 달아라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쓴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를 인용했다. 김연아처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도 두려움을 가진다. 하지만 김연아는 그것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는 의연함이다. 이 의연함은 평소 최선을 다한 뒤에 나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려 한다면 이 의연함을 연습해보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성공의 요인들을 생각하고 실천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보다 더 당당히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말로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아들여야 한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관중의 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된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말고 알려고 해야 하며 그 일에서 의도적으로 도망가서도 안 된다.